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라이트프루브의 또 다른 기능 중 하나인 리플렉션 큐브 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플렉션 큐브 맵은 HDR 이미지를 이용한 환경 조명과 거의 유사하게 작동합니다. 지난번에 환경 조명의 원리를 설명해 드릴 때 장면 전체를 감싸는 가상의 스피어에 HDR 이미지를 입혀 360도에서 조명처럼 장면을 비춘다고 말씀드렸는데, 리플렉션 큐브 맵은 장면 전체가 아닌 한정된 공간을 감싸는 스피어로 이 한정된 공간 안에서 반사 재질에 비춘다는 것과 이미 만들어진 HDR 이미지를 사용하는 대신 리플렉션 큐브 맵에서 360도로 바라본 장면을 캡처해서 HDR 이미지처럼 사용한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기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3D 커서를 왼쪽 스피어로 옮긴 뒤 리플렉션 큐브 맵을 추가합니다. 추가하고 나면 가는 실선으로 된 여러 개의 원이 화면에 표시되는데, 이 원들은 리플렉션 큐브 맵의 기능이 적용되는 범위를 표시합니다. 3개의 축으로 교차된 원을 그려 스피어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깥쪽 원은 리플렉션 큐브 맵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입니다. 그리고 안쪽 원은 감쇄가 시작되는 시작점을 나타냅니다. 바깥원은 리플렉션 큐브 맵의 오브젝트 데이터 탭에서 레디어스 속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For Off는 전체 레디어스의 20% 안쪽에서부터 감쇄가 시작됨을 나타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감쇄를 0으로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Intensity는 반사되는 강도를 나타내는데 1이 아닌 값을 설정하면 비정상적인 결과를 만듭니다. 실제 빛보다 반사되는 빛이 더 밝다는 건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이 값에 1이 아닌 값을 사용해서 예술성을 더 높일 수도 있습니다. 값이 1보다 낮으면 실제보다 더 어둡게 반사되고 1보다 높으면 더 밝게 반사됩니다. 클리핑 스타트와 엔드는 큐브 맵으로 사용할 장면을 캡처할 때 그 범위를 나타냅니다. 뷰포트 디스플레이 패널의 클리핑을 체크하면 이것을 화면에 시각적으로 표시해줍니다. 그리고 이 값들은 중앙으로부터의 거리를 나타내는데, 시작점이 왼쪽 스피어의 반지름인 1m보다 작기 때문에 스피어의 내부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드 지점인 40m 거리까지 360도로 장면을 캡처합니다. 360도라는 것이 실제로는 3개의 좌표축 양과 음의 방향으로 총 6개의 방향에 이미지를 배치한 큐브의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큐브 맵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리플렉션 큐브 맵은 큐브의 형태와 스피어의 형태를 다 사용할 수 있으며 둘 다 하는 역할은 같은데 이미지를 매핑하는 방법만 다를 뿐입니다. 이렇게 캡처된 이미지를 장면 전체가 아닌 레디어스로 지정된 크기의 스피어에서 내부의 오브젝트를 향해 비추는 것처럼 작동합니다. 그럼 이제 왼쪽 스피어의 재질을 글로시 쉐이더로 바꿔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오브젝트를 반사하지 않고 환경 조명만 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큐브 맵이 실시간으로 장면을 캡처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원하는 시점에 수동으로 장면을 캡처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속성 편집기의 렌더 탭에서 Indirect Lighting 패널을 열고 Bake Indirect Lighting 또는 Bake Cube Map Only 버튼을 누르면 장면이 메모리의 큐브 맵 이미지로 캡처됩니다. 큐브 맵 자체가 간접 조명인 인디렉트 라이팅이기 때문에 둘 중 아무 버튼이나 눌러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두 번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장면이 캡처되면 바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적용된 모양이 뭔가 이상하군요. 사방에 검은색 반점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클리핑 스타트의 위치가 왼쪽 스피어의 반지름인 1m보다 작기 때문에 스피어의 내부에서부터 장면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스피어가 장면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검게 나온 것입니다. 클리핑 스타트를 스피어의 반지름과 같거나 크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흰색 스피어가 잘 반사되어 보이네요. 만약 엔드 값을 오른쪽에 있는 흰색 스피어보다 더 안쪽으로 설정하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캡처된 이미지에 오른쪽 스피어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닥을 반사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네요. 일부분에서 구멍이 뚫린 것처럼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클리핑 스타트와 관련이 있는데 정면에서 직격 투영으로 보면 바닥의 플레인 위치와 클리핑 스타트의 위치가 딱 맞물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사되어야 할 오브젝트의 위치와 클리핑 스타트의 위치가 정확히 일치하거나 넘어서 버리면 반사에서 제외되어 구멍이 뚫립니다. 이 문제는 왼쪽 스피어와 리플렉션 큐브 맵을 약간만 위로 이동시키면 바닥 플레인과 터치되지 않기 때문에 해결됩니다. 또 다른 해결 방법은 클리핑 스타트를 좀 더 작게 해서 바닥의 플레인과 터치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클리핑 스타트가 스피어의 내부로 들어가 버려서 일부의 장면이 스피어 자체에 가려져 검게 나온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스피어를 별도의 컬렉션에 넣고 해당 컬렉션을 비즈빌리티 컬렉션 기능으로 제외시키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비즈빌리티 컬렉션은 선택된 컬렉션만을 캡처할 장면에 포함시키고 오른쪽에 양쪽 방향 화살표 버튼을 켜면 선택된 컬렉션만 제외시킵니다. 오른쪽 스피어를 비금속 광택이 나도록 라프니스는 0으로 하고 스페큘라 값은 1로 만들겠습니다. 비금속성 광택으로 환경 조명만 반사하고 바닥이나 왼쪽 스피어는 반사하지 않습니다. 이제 리플렉션 큐브 맵의 레디어스 값을 올려 오른쪽 스피어의 절반 정도에 걸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면을 캡처합니다. 보시면 오른쪽 스피어의 절반은 큐브 맵의 영향을 받고 나머지는 받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속성 광택이 아닌 비금속성 광택도 큐브 맵의 영향을 받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레디어스 값을 더 늘려서 오른쪽 스피어가 완전히 포함되게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스피어의 반사면에 자기 자신이 반사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클리핑 스타트에서 엔드까지의 장면을 캡처해서 그냥 반사면에 비춰주는 것이라 자신인지 아닌지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때 이런 모순적인 장면이 없는지 검토하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를 덜 만드는 방법은 큐브 맵의 크기를 필요 없이 너무 크게 만들기보다 특정 오브젝트에 맞는 크기로 여러 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전의 문제들은 해결되었습니다. 바닥에 뚫려 보이는 건 해결 방법을 알려드렸으니 따로 더 설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시 반사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스피어는 비금속성 광택 재질을 사용하고 있는데 반사면을 잘 보면 광택이 없고 그냥 디퓨즈 쉐이더의 질감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이클스 엔진으로 바꿔서 보면 차이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반사면에 비친 파란색 스피어도 광택 재질로 반사되고 있고 반대편에 반사되는 모습도 마찬가지로 광택 재질이 잘 표현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EV 엔진에서는 반사면에 비친 오브젝트의 광택 재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속성 광택을 추가하면 반사면의 색상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금속성 광택을 더 늘리면 반사면의 색이 아예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사이클스 엔진과 다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반사면에 다시 반사가 되고 또 다시 반사가 되면서 거울 두 장을 마주보게 했을 때처럼 무한 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EV 엔진은 역시 검게 되어버렸습니다.
실시간 엔진인 EV 엔진은 광선 추적 기술을 사용하는 엔진이 아니다 보니 여러 한계가 있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